누구나 드라마 한 편씩은 다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그다음부터 또 계속 조금씩 그 징후가 나타났었어요. 나타났는데 KBS 취재팀이 들어가본 5평 남짓한 매몰 현장은 살아있는 지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무덤 속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 예, 24분. 수고했다. 만 나오면 음식 나올 수 있습니까? 손을 줘, 손을 줘. 손을 줘, 손을 줘. 손을 줘, 손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했어? 지금 시간이 구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무슨 배, 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개인의 비극이 되겠죠. 이분들의 죽음을 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일부 구간이 무너져서 무슨 사고입니까? 예, 오늘은 7시 반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예, 다리 중간이 10m 정도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개통 후 15년 뒤 이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판 50m가 내려앉으면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대부분 출근길 직장인과 등교하던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시 의경으로 경찰의 날 표창을 받으러 가다 사고를 당한 이경재 씨는 이때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절을 딱 눈을 뜨니까 앞에 이제 버스가 뒤집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버스 뒤쪽에 이제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뒤집어서 떨어졌으니까 차가 충격에 의해 납작해졌겠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비명소리 막 들리기 시작했고 강쪽 보니까 벌써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그쪽 사람 구조를 하고 버스 쪽으로 이제 갔죠. 갔더니 막 진짜 처참했어요. 사람이 아침 출근 시간이고 또 막 다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각자 만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막 이렇게 겹쳐 있었죠. 기억은 고통이 됐습니다. 다친 몸으로 동료들과 구조 작업을 했던 이경재 씨는 한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살려달라 막 그랬어요. 애원했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데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이제 구조대들이 올 거라고 막 설득을 하고 춥다 해가지고 덮어주고 하는데 보트가 오더라고요. 그 보트 온다고 얘기를 딱 하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의 머리에 또 꽂혀 있죠. 네, 사고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40분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망 32명, 부상 17명.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출근길이라 희생은 더욱 컸었습니다. 인재가 가져올 수 있는 참혹한 사고가 오늘 또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바로 1년 뒤. 이번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6시를 3분 앞둔 5시 57분. 백화점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이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악몽이 되던 순간입니다. 그날 백화점에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유학 가야 되는데 필요한 거 사러 갔대요. 다들 쇼핑하러 가면서 그날 거기서 비명에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1,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30명은 끝내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이선민 씨는 간발의 차로 살아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데에서 식품부 쪽에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뒤쪽으로 이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상판이 차례차례 이렇게 떨어져서 시루떡처럼 됐단 말이죠. 이제 뭐 뼈도 추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아주 절묘하게 저는 이제 그 한 2, 3초 사이에 지나왔고,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 빠져나왔지만 온몸은 파편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무너진 동 앞쪽에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바람이 불었고 날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미 뭐 여기는 다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가 난 거죠. 그때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살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참사 이후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액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커다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 이 찢어지는 그 영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고 이후로 기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역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생에 대한 그리고 이런 기쁨들을 빼앗길, 그 돈 받고 빼앗길 바에는 내가 진짜 그 돈 돌려주고 싶다니까요, 벌어서. 재난 이후의 삶은 감사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살의 제가 너무 무작위한 죽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순간에 기준도 없이 맥락도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 종교가 있음 없음, 뭐 가난하고 부자, 성공하고 아니고가 없이 서 있던 자리에 의해서 그냥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를 왜 하고 결혼을 왜 하고 사랑을 왜 하고 왜 이런 거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허무주의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기력해져 버렸죠. 네, 완전히. 트라우마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수대교 생존자 이경재 씨의 트라우마도 30년 가까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리에 이렇게 우리가 차를 갖고 서게 되면 완충작용 때문에 흔들려요. 이게 기분 되게 나빠요. 약간 그 기분하고 비슷해요. 떨어지기 직전에. 약간 무서움? 네, 이렇게 흔들려요, 차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동대교라든가 이렇게 차가 밀리는 데는 잘 안 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러면 다리 한가운데 멈췄었다 이러면 그 느낌이 굉장히 싫어서 움직이는 느낌이 싫어서 진짜 차를 막 돌려서 오고 싶은 충동도 생겨요. 사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쉽게 가지고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인들은요. 군에서 죽으면 뭐다? 안 죽으면 해 다행이다는 거죠. 트라우마는 뇌를 변화시킬 만큼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뇌영상 연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은 다치지 않았어요. 뭐 화상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뇌가 변하는 거예요. 충격만으로. 뇌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뇌는 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조율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PTSD에서 심혈관계 질환, 또 내분비계 질환, 그리고 또 위장관계, 소화기계 질환이 이제 유발된다. 그리고 기전도 알려져 있어요. 좀 자율신경계의 조절의 이상이라던가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난다. 근데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 세월호 그 유가족분들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난 피해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어서 지원을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파도 왜 아픈지 증명하기 힘든 트라우마. 상처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이런 지원 체계 측면에서는 이 병이 뭐 시간이 흘러서 한 5년, 6년, 7년 후에 생긴 병이 과연 그 재난 때문에 생겼냐라고 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의사한테 가서 당신이 걸린 병이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겼다라고 증명서를 받아와라 라고 하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런 큰 사회적 참사 그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대상자 위주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처음부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5분 둘째 수업 시간이 끝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21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린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교실은 한 3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어린 학생 8명이 숨지고 교사 등 21명이 다치면서 생존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나서 트라우마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 일본에서 처음으로 트라우마 관련 학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수많은 재난 상황을 거치면서 정신건강 심리지원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8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전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진도로 모였습니다. 첫날에 각 정부 부처 또 지자체 그 지역사회 안산 지역사회 해당 기관 이제 세월호 사고 다음 날 다 같이 모여서 4월 17일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고 누가 이 상황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그 당시엔 결론이 안 났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한 곳이 지휘를 하겠다고 한 곳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휘를 국가적으로 할 역량은 없었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뭘 감당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4년 전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평소에는 전문 인력 양성과 각 재난별 심리 지원 매뉴얼 제작, 트라우마 연구 등에 힘쓰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 전국 4개 권역별 센터와 함께 재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생존자 이선민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난 생존자로서 살아온 시간과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책을 쓴 뒤로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선민 씨는 재난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거대한 일이 벌어질 때는 서로 조금씩 잘못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라도 입에 출발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오늘 백화점 영업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그런 참사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조금씩 나는 몰라라고 했을 때 그게 연결돼서 엄청난 폭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면했던 조그만 것들이 위험으로 돌아오고 재난이 되는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재난 생존자일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사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트라우마 사건을 겪을 확률이 거의 50%입니다. 나는 지금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당할 확률이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재난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난 피해자가 옆에 있으면 그 고통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우리가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스갯소리로 그 오락 프로 같은 옛날 그런 게 있잖아요. 복불복이라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거. 그거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언제 사실 걸릴지 몰라요. 그게 직접 겪어본다 이러면 함부로 못해요. 재해재난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생존을 당한 거예요. 우리 다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이미 지금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